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6장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1 화면 출력.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내용을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지막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선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프린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코드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아닌 다른 터미널이나 다른 IDE가 뭐냐면은 이제 개발 환경, 파이참이나 VS 코드 이런 거에서 항상 결과를 보고 싶을 때는 항상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기본 출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프린트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이나 숫자를 넣으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열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print hello world 느낌표, 그러면은 hello print world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콤마를 사용하여 여러 개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콤마로 구분된 항목들은 이제 항목 사이에는 이제 빈칸이 하나씩 들어간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네, 콤마를 사용해 문자열 3개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콤마를 기준으로 best 띄고 python 띄고 book 이렇게 빈칸이 하나씩 구분되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빈칸 대신 다른 문자열로 항목들을 구분하고 싶으면 separate 인자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separate 인자는 다음과 같이 프린트 함수 마지막에 추가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프린트 항목이 있고요. 프린트하고 싶은 항목, 그리고 맨 마지막에 separate, 그리고 항목들 사이에 넣고 싶은 문자예요. 네, 이제 그 위에서 보면은 이제 separate 인자를 지정하지 않았죠. 여기서 보시면은 separate 인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기본값은 공백, 빈칸 1개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값이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네, 이제 아래에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eparate 인자로 공백 대신 요 특수 문자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한 결과 이렇게 사이사이에 저기 separate 인자로 사용됐던 요 문자열이 사이사이에 이제 콤마 사이사이에 항목들 사이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자열은 이제 또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 연결할 수 있는데요. 프림 함수에도 이제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공백 없이 문자열을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A, B, C, D와 E, F, G를 더하기 연산자로 연결해서 A, B, C, D, E, F, G, 그리고 콤마와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출력하면은 best, python, book 이 3개 항목은 한 칸씩 띄면서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콜론, 그리고 다시 콤마 디스프, 이제 요 앞에 book과 요 콜론을 붙여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공백 없이 연결이 돼서 더하기 연산을 통해 공백 없이 연결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도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 출력할 수 있는데요. 괄호 안에 변수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x가 10인 변수가 있는데 10인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제 x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x가 들어가면서 x에 해당하는 값 10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운표를 붙이게 되면은 파이썬에서는 이제 다운표를 붙이면은 뭐라 했죠? 문자열이죠. 스트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x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다운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변수명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네, 이제 변수와 문자열 숫자를 동시에 사용해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문자열은 더하기 연산자로 빈칸 없이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지만 문자열과 숫자는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로 연산할 수 없습니다. 네, 보시면 name 변수는 제임스고요. id num은 789라는 변수명입니다. 네, 이제 name 문자열과 name에 해당하는 변수,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컴마지만 이제 문자열 다운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열 취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id 넘버의 변수, id 넘버 문자열, 그리고 id 넘버 변수,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사용해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해서 name 제임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줄바꿈 표시인 개행 문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개행 문자는 말 그대로 줄을 바꿔준다. 엔터라고 하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엔터를 쳐도 그대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행 문자를 통해 줄바꿈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백슬래시는 보통 이제 키보드 엔터 위에 보시면은 그 원화 표시 W 표시가 있죠. 요게 이제 백슬래시입니다. 보통 엔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James is my friend, 그리고 여기 개행 문자 He's Korean, 여기 보시면은 백슬래시 n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칸 띄어서 엔터를 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지우게 되면은 네, 이렇게 띄어지지 않고 줄이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W n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개행 문자를 2번 입력하여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터겠죠. 그래서 한 줄 띄고 또 한 줄 띄고, 그래서 공백 한 칸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알아봤듯이 separate 인자를 지정해서 항목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print 함수에선 또 마지막에 end 인자를 지정하면 원하는 문자열을 마지막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print 항목들 end 이걸 마지막에 출력하고 싶은 문자,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end 인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 디폴트 값은 개행 문자 한 칸 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한 줄씩 출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 뒤에 end 인자에 이제 개행 문자 여기 생략이 됐기 때문에 한 칸씩 띄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end 인자를 지정하게 되면은 처음에 end가 여기 이 비어있는 공백 한 칸이 되겠죠. end가 여기 비어있는 문자의 공백 한 칸. 그렇기 때문에 welcome to 하고 원래 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빈 공백 한 칸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파이썬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한 줄로 연결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형식 지정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프린트 함수에서 문자의 데이터가 출력될 위치와 형식을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제 %type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문자열은 %s, 그리고 두 번째 정수형은 int형이죠. %d 실수형은 %f. 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린트를 하고 %type, 이 %type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뒤에 넣고 싶은 데이터가 두 개인 경우에는 %type, 요 세 가지 중에 해당하는 유형을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뭐 변수가 됐든 아니면 수가 됐든 뭐 값이 됐든 그런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예시를 보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나머지 연산자 %를 이용해서 변수 name이라는 변수를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name은 광재고요. print %s는 이제 문자열은 %s, 나는 친구입니다 하고 끝나고 뒤에 %name을 했기 때문에 이 name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 앞에 요 부분에 가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 두 개의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r은 3, 파이는 3.14, 원주율금 근사값이죠. 이렇게 해서 반지름은 %d, %d는 정수형, 제가 실수했네, 정수형, 그리고 네, 원주율은 이제 소수점이기 때문에 실수형. 이렇게 %d로 위치를 지정해주고 %f로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변수를 묶어서 r이 여기 가고 순서대로 파이 값이 파이에 해당하는 변수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형식 지정 문자열에서 출력 위치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는 대신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포맷을 이용하면은 포맷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그리고 여기는 012n인데요. 보시면은 이 중괄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데이터 0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괄호 0, 데이터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괄호 1, 그리고 n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n에 들어가고요.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니멀 0에 라는 변수에 캣이 들어가 있고 할당되어 있고, 애니멀 1이라는 변수에 떡, 애니멀 2라는 변수에 fox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format 메소드는 이제 문자열을 쓰고 그 다음에 넣고 싶은 위치를 중괄호로 지정을 하고, 그 뒤에 문자열이 끝나면은 .format 하고 넣고 싶은 데이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애니멀에 해당하는 값이 데이터가 여기 0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3개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0, 1, 2 이게 인덱스 값입니다. 인덱스 값 0, 1, 2 순서대로. 그래서 1, 1 이렇게 애니멀 1이 1에 들어가고 애니멀 2가 2번 인덱스 들어가서 이렇게 캣떡박스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괄호 안에 숫자를 바꿔 데이터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덱스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0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2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중간, 그리고 애니멀 1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은 순서대로 애니멀 2가 애니멀 1이 덕이고, 그 다음 애니멀 2가 박스, 애니멀 제로가 캣, 이렇게 순서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괄호로 개수를 조절해서도 이제 지정하고 싶은 데이터 개수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입력한 순서대로 위치를 지정하고 싶으면은 중괄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0, 1, 2로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 확실하게 해줘도 되지만, 입력한 순서대로 애니멀 1, 0, 1, 2 이 변수 순서대로 요 위치를 지정해주고 싶으면은 그냥 숫자를 안에 입력하지 않고 중괄호만 입력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string.format은 정수형, 실수형, 문제형,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한 경우와 달리 이제 타입을 지정해주지 않아도 돼서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name, thomas, age 10, a는 이제 실수형 자료죠. 이런 변수들을 이제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다 일일이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fm string은 이제 이런 문자열을 할당한 변수고요. fm string에 format 해가지고 format 메소드를 사용해서 name, age, a를 이렇게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정이 잘 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형식 지정 문자열에서 숫자 형식을 숫자 출력 형식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format a를 사용해서 0.2f, 0.5f 그러면은 f가 아까 거기서 말했듯이 소수점이죠. 실수형. 그래서 0.2 소수점 둘째 자리 같이 출력을 하겠다, 나타내겠다. 이 자리에는 소수점 5째까지 나타내겠다. 이런 형식인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키보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썬에서는 input 함수를 이용해 키보드를 데이터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변수의 할당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데이터, 그리고 input, 그리고 문자열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간 그 문자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어떤 질문, 내가 이제 창에 띄우고 싶은 질문, 예를 들어 이제 밑에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제 당신의 이름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괄호 안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 있죠, 문자열로. 그럼 이게 요 변수에 할당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런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출력을 위한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키보드로 제 이름은 이동이니까 이동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동이라는 게 제 이름이 여기 your name이란 변수에 이제 할당이 돼서 이제 for 메소드를 사용해서 your name 변수를 위치를 지정해줘서 이 위치에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인풋 함수로 입력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문자형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해도 문자형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연산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따로 int나 float 함수를 사용해 이제 정수형이나 실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제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를 할당한 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num이라는 변수에 키보드로 10 하면은 당신이 입력한 숫자는 10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당한 뒤 이제 int를 함수를 사용해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5,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a에 제가 입력한 5가 할당이 돼서 5 제곱 정수형으로 변환한 다음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그걸 다시 에어리아에 할당을 한 다음 에어리아가 여기 지정된 위치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하실 실수인 경우에는 int가 아니라 floa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입력하실 정수인지 실수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float 함수를 사용해서 실수형으로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입력할 값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3을 입력해도 9.0으로 나오게 되고 3.5를 넣어도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면 float 함수를 이용해 실수형으로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에서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이제 오픈 함수를 이용해 파일을 엽니다. 보통 이제 f equal open 파일 네임은 이제 텍스트나 뭐 열고 싶은 CSV 파일 뭐 이런 파일 이름이고요. 모드는 이제 말 그대로 요 밑에 보시는 모드 RWAXBT 모드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제 R은 읽기 모드,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R과 W는 쓰기 모드. 이렇게 파일의 내용을 쓸 때 W를 쓰고 그냥 읽기만 할 때는 R을 씁니다. 네, 이제 그리고 파일 쓰기를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쓰기 모드를 열고 지정한 내용을 쓴 후 파일을 닫아야 합니다. f equal open 그리고 열고 싶은 파일 네임 이름 파일 이름 그리고 여기 w 쓰기 모드를 열겠다 라는 모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f.wri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요 안에 문자열을 집어넣은 다음 이 쓰고 싶은 이 빈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자열은 저희가 작성하고 싶은 문자열이죠. 그리고 파일을 꼭 닫아줘야 됩니다. f.close 그래야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열고 쓰고 닫고 닫기가 이제 결국 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my pycode 폴더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로를 모르겠다면은 파일 탐색기를 사용해서 이제 my pycode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보면 이런 주소가 뜨게 되는데요.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약 자신이 위치한 파일에 위치한 이제 주소를 모르겠다 폴더를 디렉토리를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경로를 복사했으면은 이제 %cd 그리고 이 경로를 복붙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cd는 이제 요 디렉토리 파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디렉토리가 요 아까 저희가 가져온 이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는 아마 처음에 보통 지정할 때 있는 경로 그대로 아마 따라가시면은 될 겁니다. 저는 제가 따로 경로를 따로 지정해 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로를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 설치할 때 있던 그대로 하셨다면 아마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y file 텍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폴더에는 이 my file 텍스트가 없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my file 텍스트가. 네, 이제 이 my file 텍스트를 이제 쓰기 모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디렉토리에 이 my file 텍스트라는 게 저장이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에 my file이란 텍스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fclose를 통해 마지막에 문서를 닫으면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his is my first file이라고 이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다음은 파일 읽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읽기 위해 읽기 모드를 열어야 되고요. 그 후에 파일 내용을 읽은 다음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제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fn equal open 파일 네임 열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그리고 r 이건 모드죠. 근데 이런 읽기 모드를 할 경우에는 이제 r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파일 네임만 써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위에서는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원하 쓰고자 하는 그 문자열을 지정해 줬는데 읽기 모드에서는 이제 이 read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을 내용을 읽어서 변수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을 닫는 것이고요. 한번 밑에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my file 텍스트를 열어서 읽기 모드로 연 다음에 읽은 다음에 그거를 파일 텍스트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 다시 파일을 닫아서 그 할당된 변수를 여기 파일 텍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this is my first file이 그대로 this is my first file이 잘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문자열을 한 줄씩 쓰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한 줄씩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쓰기 모드로 열고 텍스트 파일 이름은 2times table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범위는 1부터 6 그리고 num이라는 변수를 할당해줘서 이제 num은 이제 첫 번째 num의 변수는 여기 들어가고 num의 2를 곱한 값은 여기 그리고 뒤에 슬래시 n 계획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 다음에 fwrite를 이제 이 포맷 스트링에 저장한 다음에 포맷 스트링을 이제 write 써가지고 이거를 1부터 6까지 반복을 한 다음 이제 파일을 닫고 저장을 해줘서 이제 이런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디렉토리 안에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파일에서 문자열을 한 줄씩 읽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readline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파일을 한 줄씩 읽고 처리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이제 읽기 모드로 열고 이 2times table을 그리고 네, line 1이라는 변수에 이제 첫 번째 줄 한 줄씩 문자를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읽고 그 다음에 닫고 이거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제 이 끝에 엔드 이제
빈 공백을 한 이유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문자를 넣은 이유는 엔드 인자로, 여기 보시면 맨 끝에 계획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계획 문자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엔드 인자를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네, 이제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똑같이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read line, 계속 한 줄씩 읽는 거라고 했죠. 한 줄씩 읽어서 이거를 라인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라인이 있을 때 true, 없으면은 false 값이 나오기 때문에 라인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print 라인을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제 줄 바꿈을, 계획 문자를 없애겠다 이런 소리고요. 그래서 line equal after read line 해가지고 이제 한 줄씩 계속 읽고 이제 그거를 프린트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read lines는 파일 전체의 모든 줄을 읽어서 한 줄씩 요소로 가는 리스트로 반환해 주는 겁니다. 네, 이제 아까 똑같은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연 다음에 이 전체를 읽고 리스트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 문자 포함된 하나의 요 항목들,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으로 하나의 리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 항목들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end 인자를 지정해줘서 줄 바꿈 계획 문자를 없애준 것이고요. 네, 여기 read lines를 태서 이제 모든 전체 읽어드린 리스트를 lines에 할당한 다음 이걸 포문을 사용해서 각 이제 항목들을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출력한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파일을 읽기 모드를 연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코드를 요 안에서 좀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이고요. 이제 라인이 처음에 읽고 들어온 첫 번째 줄을 읽으면은 여기 할당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출력을 하고, 두 번째 줄을 읽으면은 또 변수에 할당을 해서 또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위에 것보다 아래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f라는 이 변수명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read lines, 요걸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기능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전체를 읽고자 할 때는 read lines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f만 써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윈문을 활용해서 한번 파일 읽고 쓰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윈문은 이제 파일 읽거나 쓰기가 끝난 후 자동으로 파일을 닫아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 after close, 이 close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with open 똑같이 하고 sf, f로 열겠다, f라는 변수로. 그래서 그 밑에 코드 블록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문을 사용하지 않은 파일 쓰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my text file txt 위에와 같이 열고 쓰기 모드로, 그리고 저장하고 싶은 내용을 wri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윈문을 사용하지 않은 파일 읽기, 제가 잘못 썼네요. 파일 읽기, 파일을 열고 읽고 닫고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윈문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이제 with open, 이제 읽고자 하는 뭐 파일 이름, 여기는 쓰기 모드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저장하고자 하는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슬래시 2개를 했는데 이거는 그
제가 아마 디렉토리 상에 이름이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끔 오류가 날 수도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슬래시를, 원래 보통 백슬래시를 하나만 쓰는데 이제 백슬래시를 2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 이제 이런 네이밍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한다면은 여기 위에 여기 링크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문을 사용해서 파일을 열고요. 이렇게 파일을 쓰고 이제 마지막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아도, 이제 클로스를 하지 않아도 이제 저장이 됩니다. 네, 파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작성한. 네, 그러면은 이제 파일이 모두 잘 읽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윗문을 썼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포문을 응용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문서 작성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밑에 두 개는 한번 직접 보시면서 이런 것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6장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보통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할 때 파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출력이나 입력에 대한 부분 조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